이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가족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5월의 따스한 아침 햇살이 정자동 아파트 단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이 연분홍빛 꽃을 피워내며 봄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김영자는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민수를 혼자 키우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간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생체 시계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영자는 며느리 최지은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뿐이었죠.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잠이 많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영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며 가족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에게 아침은 가족을 위한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찬밥에 물을 부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 재료로 쓸 시금치를 다듬으며 영자는 마음속으로 오늘의 식단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매운 걸 좋아하고 며느리 지은은 담백한 걸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입맛을 다 맞추려니 힘들긴 해도 가족이니까. 20분쯤 지났을까요? 영자가 된장국에 들어갈 시금치를 한 줌 더 넣으려던 순간 며느리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잠옷 차림 그대로였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세요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잠 잘 잤니? 곧 아침 준비 다 될 거야. 지은은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영자가 끓이고 있는 된장국을 흘깃 바라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이 된장국 왜 이렇게 싱거워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물 맛을 보지도 않고 내린 지은의 판단에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영자는 지은이 평소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간을 연하게 맞춘 것이었거든요. 아, 내가 좀 심심하게 했나? 그럼 간을 더 맞춰볼게.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지은의 말에 영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한마디로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만들어줄게. 괜찮아요. 저는 토스트 먹을게요. 지은은 식빵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영자가 1시간 넘게 공들여 준비한 아침상은 무시당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토스트만 먹으면 속이 안 좋을 텐데. 우유라도 한 잔 마셔. 어머니, 저도 30이 넘은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지은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일어나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어요. 오전 8시 민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빨리 먹고 가거라. 민수는 영자가 차려준 아침상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따뜻한 죽과 된장국,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토스트만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여보, 왜 토스트만 먹어?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된장국이 너무 싱거워서요. 어머니가 간 맞추는 걸 잘 못하시나 봐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어요. 5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간 맞추는 걸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는 어색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음식이 어딨자? 나는 이게 딱 좋은데. 민수 씨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겠죠. 지은의 말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간을 맞춰볼게.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이미 배불러요.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을 뿐인데. 영자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려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가족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5월의 따스한 아침 햇살이 정자동 아파트 단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이 연분홍빛 꽃을 피워내며 봄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김영자는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민수를 혼자 키우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간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생체 시계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영자는 며느리 최지은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뿐이었죠.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잠이 많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영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며 가족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에게 아침은 가족을 위한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찬밥에 물을 부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 재료로 쓸 시금치를 다듬으며 영자는 마음속으로 오늘의 식단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매운 걸 좋아하고 며느리 지은은 담백한 걸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입맛을 다 맞추려니 힘들긴 해도 가족이니까. 20분쯤 지났을까요? 영자가 된장국에 들어갈 시금치를 한 줌 더 넣으려던 순간 며느리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잠옷 차림 그대로였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세요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잠 잘 잤니? 곧 아침 준비 다 될 거야. 지은은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영자가 끓이고 있는 된장국을 흘깃 바라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이 된장국 왜 이렇게 싱거워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물 맛을 보지도 않고 내린 지은의 판단에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영자는 지은이 평소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간을 연하게 맞춘 것이었거든요. 아, 내가 좀 심심하게 했나? 그럼 간을 더 맞춰볼게.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지은의 말에 영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한마디로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만들어줄게. 괜찮아요. 저는 토스트 먹을게요. 지은은 식빵을 꺼내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영자가 1시간 넘게 공들여 준비한 아침상은 무시당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토스트만 먹으면 속이 안 좋을 텐데. 우유라도 한 잔 마셔. 어머니, 저도 30이 넘은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지은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일어나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어요. 오전 8시 민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빨리 먹고 가거라. 민수는 영자가 차려준 아침상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따뜻한 죽과 된장국,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토스트만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여보, 왜 토스트만 먹어?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된장국이 너무 싱거워서요. 어머니가 간 맞추는 걸 잘 못하시나 봐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어요. 5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간 맞추는 걸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는 어색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음식이 어딨자? 나는 이게 딱 좋은데. 민수 씨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겠죠. 지은의 말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간을 맞춰볼게.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이미 배불러요.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을 뿐인데. 영자는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려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영자는 거실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와이셔츠를 조심스럽게 개면서 섬유유연제 향기를 맡았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성껏 빨래를 해온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리 와보겠니? 영자는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이 거실로 나오자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니트 스웨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옷 손빨래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있을 때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지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손빨래라는 말만 들어도 번거로웠거든요. 이 옷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부탁을 한 건데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는 지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부탁하는 거야. 내가 바쁘면 내가 할게. 아니요, 할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지은의 말투에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 했어요. 손빨래는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알아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지은이 영자의 말을 자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왜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지은의 모순된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알겠구나. 고마워. 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지은은 스웨터를 집어들고는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서려 있었어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지은의 반응을 곱씹어 봤습니다. 분명 부탁을 한 건데 왜 지은은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말한 걸까? 좀 더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야 했나? 영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로 갈등이 생기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지은과의 대화가 어려워졌어요. 모든 말이 오해로 이어지고 선의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 세탁실에서 나왔어요. 손빨래를 마친 스웨터를 들고 있었는데 조금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 했어요. 고생했어. 그런데 영자가 스웨터를 보려던 순간 지은이 먼저 말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그럼 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스웨터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지은은 자신을 의심한다고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냥.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저한테 뭔가 시키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잖아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지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심과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것이 감시나 불신으로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됐어요. 앞으로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지은은 스웨터를 영자에게 건네주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손에 든 스웨터를 바라봤어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입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지은과의 관계였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선의로 한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부탁조차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터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빨리 왔어요. 그래. 그럼 저녁 일찍 먹을 수 있겠네. 영자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지은과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 점심 먹고 나서 계속. 민수는 아내의 방 쪽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영자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혹시 지은이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빨래 부탁했다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기류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영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지은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의 갈등을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음식으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영자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지은에게 제대로 전해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의 동서와 시누이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분당 중앙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들른다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영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박순이와 시누이 박미경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오빠 집 구경도 할 겸 들렀어요. 지은이도 있죠? 응, 있어. 지은아. 영자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지은이 더 예뻐졌네. 결혼 생활 잘하고 있구나. 순이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말했어요. 미경도 덧붙였습니다. 언니가 워낙 요리 잘하니까 지은이가 살 많이 쪘을 거야.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예요? 우리도 같이 먹고 갈까? 순이의 제안에 영자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도 준비해 볼게. 지은이가 도와줄 거야. 영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영자와 지은이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갈비찜을 하기로 하고 지은에게는 나물 무침을 부탁했어요. 지은아, 시금치나물 좀 무쳐줄래? 참기름 넣고 간은 살짝만. 네, 알겠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요리를 하던 지은이었는데 점차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갈비 양념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간장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정도는 되어야 맛이 나. 요즘 사람들은 짜게 안 먹어요. 특히 순이 이모는 혈압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잠시 멈췄어요. 혈압을 걱정하는 지은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30년 넘게 해온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덜 넣을까? 아니요, 이미 넣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은의 말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갈비찜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순이와 미경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좋다. 역시 언니 손맛이야. 지은이도 잘 도와주고 있네.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면 시어머니가 좋겠어. 그때 지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하면 맛없죠.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와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짜게 안 해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요리 솜씨를 비판받은 거였어요. 지은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순이와 미경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아,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닐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지만 지은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니에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 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거 안 보시나 봐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 영자는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현관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혹시 언니한테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니? 아니요,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니가 지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시는 거야. 미경의 말에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족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자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요리해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하는 방식과 타이밍이 너무 가혹했어요. 내가 정말 틀렸나?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에 맞지 않는 건가? 영자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영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이와 미경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요즘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순이와 미경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은 맛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맛있다, 언니. 역시 언니 음식이 최고야. 순이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영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지은도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민수가 늦은 퇴근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니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나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영자가 식탁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이런 시간에 웬 차를? 잠이 안 와서. 너는 회식이라더니 일찍 왔네. 영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자의 대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와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갈등을 털어놓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순이하고 미경이가 왔었어. 아, 그랬구나. 잘 됐네요. 근데 저녁 준비할 때 지은이가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요리를 비판했던 일, 그때 느꼈던 굴욕감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이가 그랬다고요? 친척들 앞에서? 나도 건강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 말해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괜히 너만 힘들어져. 엄마가 힘드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민수는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뭐? 지은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어요. 민수는 침대 끝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모들 왔을 때 일말인데. 뭐 어쨌다는 거야? 어머니께 좀 더 부드럽게 말해줄래?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민수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좀 생각해줬으면 해서. 어머니 마음? 그럼 내 마음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지은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내가 왜 그래야 해? 어머니가 잔소리만 하시는데. 엄마가 언제 잔소리를. 매일매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리고 하면 또 확인하시고 나를 애 취급하시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는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엄마는 아기가 없어요. 그냥 관심이 많으신 거야. 관심? 그게 관심이야? 간섭이지.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실 거야. 들으시면 어때?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잖아. 민수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어요. 평소 지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결혼할 때 엄마와 잘 지내기로 했잖아. 나도 노력했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지은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의 상처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심했던 것 같아. 친척들 앞에서. 왜?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요즘 누가 그렇게 짜게 먹어? 맞는 말이라도 말하는 방법이 있잖아. 방법? 어떤 방법? 어머니는 내 말 들으실 생각도 없으시는데. 지은과 민수의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렸어요. 민수는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양쪽에서 다 서운함만 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됐지? 지은이 이불을 뒤집어쓰며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영자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해봤니? 네. 그런데 지은이도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나 봐요. 민수의 대답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조금씩 양보하시면. 난 괜찮아. 앞으로 조심할게. 영자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너도 힘들 거야. 가운데 끼어서. 미안하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몸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내자.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어젯밤 사용한 찻잔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시간 후 지은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민수와의 대화 때문인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영자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기분은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어제 민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지은의 질문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하긴. 별말 안 했는데. 그럼 민수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셨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시발 집안일을 왜 이따위로 해요? 순간 영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매일매일 뭔가 불만이시네요. 그럼 어머니가 다 하세요. 지은이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이 무서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집에 맞지 않나 봐요. 지은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영자는 혼자 부엌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의 거친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민수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엄마, 아침 준비 안 하세요? 응, 조금 이따가 할게. 영자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의아해하며 지은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뭐해? 잠깐 화가 나서. 그냥 놔둬. 민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중재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야겠어. 영자의 말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기 괴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지은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가? 민수가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수가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시절의 추억들이었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사진 속 민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없이 아들과 단둘이 살던 평온한 날들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아들도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화점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은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고생했어.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지은의 제안에 영자는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보가 요리하네. 네, 가끔은 제가 해야죠.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민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맛있긴 한데 왜 이렇게 서먹할까? 식사 후 영자는 일찍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거실에 있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밤늦게까지 영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었던 며느리의 욕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이상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영자는 집안에서 점점 더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찰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영자는 혼자 분당 중앙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영자 씨, 안녕하세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정미란이었어요. 어머, 미란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자주 못 뵈었어요. 가족들은 다 잘 지내시죠? 미란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고 싶었지만 가족 일을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잘 지내요. 며느리 지은 씨도 잘 지내시고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봤는데 인사만 하고 바쁘게 가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영자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미라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영자 씨,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영자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이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미라는 자신의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제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시장도 함께 가고. 미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데 왜 자신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영자 씨도 지은 씨랑 잘 지내시잖아요. 워낙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라고 소문났어요. 그래요? 물론이죠.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란의 말에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며느리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부터 써온 일기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미란 씨를 만났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집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자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심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영자가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지은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너무 짜요. 지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며 나물을 맛봤습니다. 정말 내가 간을 잘못했나? 네,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민수가 나물을 먹어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민수 씨는 엄마 음식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짜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요리 솜씨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랬어요. 어차피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또다시 거절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식사 후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요리를 못하는 건가? 50년 넘게 해온 건데. 그때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요리할게요. 뭐? 어머니 요리가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지은의 선언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요리는 그녀에게 가족을 돌보는 마지막 방법이었는데 그마저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지은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영자에게는 추방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분당의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아들은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영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이제 그 혹시 모를 상황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새벽 3시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여행 가방이 보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그 가방을 바라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정말 써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영자는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었지만 그 존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영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계속되는 무시와 냉대, 그리고 아들마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전 10시 지은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뭐요? 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걸레를 든 채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해 본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너도 불편하고
민수도 힘들어 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지은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너는 내가 없으면 더 편할 거야. 영자의 직설적인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지은의 대답에서 영자는 확신을 얻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옛날 친구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제요? 내일 아침에.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거야. 아, 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는 며느리가 자신을 붙잡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나 이 집에서 나가서 살려고 해. 뭐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지은도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나가신다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계속 생각해 봤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만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엄마 집이잖아요. 민수는 당황해하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영자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너도 힘들었잖아. 나와 지은이 사이에 끼어서.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나가신다는 건 괜찮아. 혼자 살 집도 알아봤고 돈도 충분해. 영자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고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지은아, 너도 뭔가 말해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지은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야, 지은이 말이 맞아. 내가 결정한 일이야. 영자는 아들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결혼 후 아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 편에 서서 확실하게 지켜주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고칠 게 뭐가 있니?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야. 영자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러고 싶으시다면.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뭐요? 어머니가 그렇게 결심하셨는데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어요. 최소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웠습니다. 그래, 지은이 말이 맞아.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나가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미 친구한테 연락했어. 이렇게 갑자기. 민수야,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거야. 그날 밤 영자는 짐을 쌌어요.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비록 외롭고 두렵지만 이곳에서 계속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영자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린 거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새벽 6시 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정숙의 집은 수원에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정숙이가 흔쾌히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영자야, 잘 왔어. 많이 힘들었지? 정숙은 영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에서 영자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폐가 많이 될 텐데. 무슨 소리야.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는데 잘 됐어. 정숙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했어요.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 갑자기 집을 나온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 정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자는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소외감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자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정숙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안타까워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내가 참으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잘했어. 억지로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정숙의 위로에 영자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준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영자가 집을 나간 것을 안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의 방이 비어 있는 걸 보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나가셨어. 민수는 지은에게 말했지만 지은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그러시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설마 정말 나가실 줄은.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당황해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며칠 있다가 연락할게. 민수는 문자를 보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은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걸까? 왜 갑자기 그래요? 엄마가 나간 후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지은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기적이라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글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머니 입장? 그럼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수는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뭐요? 어머니가 나가시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민수는 아내와 또 다른 갈등에 빠질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은은 원하던 대로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꿔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자가 없으니 모든 집안일이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마침내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냈어요. 영자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정숙의 집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 민수야.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쓸쓸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편안했어요.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민수의 솔직한 마음에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정수기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영자의 말에서 새로운 의지가 느껴졌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영자 없는 집안 살림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민수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항상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우울해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찾아가세요. 함께 가지 않을래? 민수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어요. 영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의 상태를 보니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가봐요. 어머니께 사과드려야겠어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주말 민수와 지은은 함께 정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고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어머, 지은이까지.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어머니께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자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나도 미안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집에 돌아가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수의 간청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집은 여전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자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영자도 지은의 건강한 요리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생긴 거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 방법도 괜찮겠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영자의 전통적인 음식과 지은의 건강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 있어야 맛있네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영자와 지은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요.
영자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나도 지은이를 더 많이 배려할게.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시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지은도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해보니 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분당의 그 아파트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해와 배려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영자와 지은의 갈등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수도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분당의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겨났어요.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해요. 지은의 말에 영자와 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